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김 4-2단원의 첫 번째 작품인 설화 갈래죠.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글의 갈래는 설화이고요. 지하국에 대적이 살고 있는데 그 적을 주인공이 퇴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2단원은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이 지문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이것과 같이 실린 학습 활동에 제시된 세계 문학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라는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간 다양한 모티프가 다른 세계 문학에서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공통된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라고 제시한 단원이 4-2단원입니다. 본문에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이것을 싣고 있고 학습 활동에는 부랴트족의 설화를 싣고 있거든요. 이 글 보고 뒤에 글까지 마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할게요.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이 드러난다든지 조력자로서 여인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주인공의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목표 학습에 제시된 부랴트족의 설화 이것과 비교하는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 여인이 납치당했다든지 지하세계가 드러난다든지 지하세계에 초인적인 힘을 가진 도적이 있다든지 조력자들이 돕는다든지 등등 이런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갈래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글은 크게 보면 설화이지만 작게 보면 민담에 해당하죠. 그 민담의 특징을 묻는 문제, 갈래상 특징에 집중해서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중학생 때부터 쭉 배워왔던 거겠지만 이 글의 갈래니까 한 번 더 점검하고 갈게요. 이 글의 갈래는 설화 중에 민담이죠.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죠. 그 중에 민담의 특징만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본문 공부합시다. 민담은 전승자의 전승 태도가 흥미 위주죠. 그리고 시간과 장소는 막연하고요. 증거물은 없거나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인공은 아주 평범한 인간이죠. 일상적 인간인 경우가 많고요. 권선징악의 가치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승 범위는 세계적인 범위겠죠. 자, 이런 민담의 특징 간략하게 이해하시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옛날 막연한 배경이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글의 갈래는 민담인데 민담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민담이라고 해서 모두 다 평범한 인물이 등장하는 건 아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무사인데요. 그 무사는 어느 정승집의 외아들입니다. 신분이 꽤 높죠.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이라는 걸 드러내고요. 이거는 영웅설화나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고귀한 혈통. 그 주인공은 낮에는 자고 밤만 되면 일어나서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집안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정승,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방으로 갔는데 밤에 간 것 같죠?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마당에 나와 잠시 기다렸는데 자기 아들이 나타났는데 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고 창검을 들고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밤에 이렇게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추고 돌아다닌다는 것,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지닌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죠. 영웅 설화나 소설의 또 특징에 해당합니다. 고귀한 혈통, 비범한 능력. 아버지가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 밤에 외출했을 때 이상한 일을 목격한 거죠. 민담의 우연성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죠. 이 이상한 일이란 게 뭐냐면 커다란 독수리가 아름다운 여인 셋을 납치해서는 산중에 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을 무사가 목격한 거죠. 그것을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과서 내용학습 1번에 보면 무사가 도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사의 성격을 중심으로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사의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여인을 납치해가는 독수리들을 목격하고 퇴치해야 된다라고 적극성을 발휘한 이 부분, 이것이 이러한 무사의 성격이 도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앞침이 되자 다른 정승집에서 세 딸을 구하는 자에게 막대한 돈과 세 딸을 주겠다라는 방이 붙었어요. 그 세 딸 역시 정승집의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 딸을 구하면 세 딸과 결혼할 수 있고요. 막대한 돈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무사가 그 길로 바로 독수리가 사라진 바위 사이로 간 게 아니라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이것도 도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무사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철두철미한 것, 신중한 것. 젊은 무사는 정승집으로 가서 몇 명의 사람, 그리고 3개월 10일 동안 먹을 양식, 그리고 밧줄, 방울, 그리고 큰 바구니를 얻어서 출발했습니다. 어젯밤에 익혀둔 길을 따라서 바위까지 왔어요. 찾는 데는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았죠. 그곳에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이 구멍은 바로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경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구멍이 있어서 밧줄에 바구니를 이어서 그 밑으로 내립니다. 방울도 하나 얻어갔었죠. 방울이 울리면 바구니를 끌어올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먼저 내려보내거나 하지 않고 바구니에 자기 혼자 올라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역시 무사가 도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성격 중에 하나거든요. 지하국으로 홀로 내려가는 용감함. 이런 성격 덕분에 도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 아래는 별 세상이었다. 아주 기이한 세상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글 자체가 전기적이죠. 잠시 걸어가니까 도적의 집인 것처럼 보이는 큰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사는 그 집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주 신중한 성격인 게 드러나거든요. 동정을 살폈다.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어머 저 여인 내가 구해야 할 사람인데 라고 바로 말을 걸 법도 한데 무사는 말을 바로 걸지 않고 그 여인이 뜨는 그 물 항아리에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여인은 나뭇잎을 보고 물을 버리고 다시 채운 다음 익어가려고 하는데 또 나뭇잎을 떨어뜨리죠. 그제야 나무 위에 사람이 있음을 보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 물어보죠. 나무 밑으로 무턱대고 내려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거나 도적에게 들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뭇잎으로 자기가 있다는 걸 알린 거죠. 신중한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여인이 말을 하죠. 도적은 대단히 강한 놈이다. 도적의 집에는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 개, 새, 그 밖에 무서운 동물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 돌아가 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돌아가 달라고 말을 한 이유는 그 무사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도적이 얼마나 강한지 무서운지 아니까 해를 입을까봐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무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무사가 도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여인이 만류하는데도 물러서지 않는 용감함. 그래서 여인이 정 그렇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도적에게 납치되어 온 이 여인이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최초의 대문을 들어갈 때 개에게 떡을 던져 주어라. 그걸 먹는 동안 들어가면 된다. 다음 새한테는 콩을 던져 주어라. 그러니까 12대문을 지키고 있는 동물들이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당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문이 12개가 있어요. 동물 12마리가 나와야 하는데 또 다음 대문을 지키는 옆에 이하 잊어버렸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시험에 언급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 글은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되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 기록하는 사람, 채록자가 그 이야기를 말해줄 사람, 구술자에게 찾아가서 자,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구술자가 12대문을 지키는 동물들을 전부 기억하기가 버거워서 아유 내가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말을 그대로 채록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는 이 글이 구비문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구현되는 과정에서 구현자가 혹은 구술자가 이야기를 잊어버렸을 수 있다는 것, 그 잊어버린 내용은 그때그때 채워졌다는 것, 그 말은 구현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특성을 드러내고 있죠. 구비문학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던져줄 물건 12가지를 일러 주었다. 그는 그대로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위기를 1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또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은 지금 사냥을 나갔고 3개월 후에 돌아올 거다. 도적은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어서 자는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다. 그리고 큰 바위를 하나 제시하죠. 도적이 제기차기를 하는 돌인데 이걸 한번 들어보라 라고 얘기했더니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자 여인은 무사를 샘으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 물을 마시면 힘이 세지는 것 같죠? 젊은 무사가 한 달간 그 물을 마셨더니 바위덩이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 정도가 되었다. 역시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고요. 여인이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서 도적이 돌아왔습니다. 퉁 하고 큰 소리가 났는데 저 소리는 백리 밖에 도적이 왔다는 소리다. 약 4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발자국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도적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자, 도적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냥의 필요가 겹쳐서 바로 잠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젊은 무사는 들어갑니다. 무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검을 가지고 도적의 목을 내리쳤는데 도적이 굉장히 큰 것 같죠. 벼룩이 무는구나 하고 목을 긁었어요. 그 이후에 아주 간략하게 무사는 사력을 다해서 목을 쳐서 죽였고 졸개도 물리쳤고 정승의 세 딸을 구했다. 구멍 밑으로 왔다. 이 많은 사건을 이렇게 한 문장에 줄여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학습활동에 제시된 부랴트족의 설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약적 제시가 드러난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인 3명 그리고 무사 1명 구멍 밑으로 왔습니다. 바구니에는 3사람밖에 탈 수 없기 때문에 또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르니 줄이 끊어지거나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뒤에 미처 물리치지 못한 졸개들이 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먼저 탈 수 없다고 여기고 여인들 3명을 먼저 태웠죠. 자, 그리고 방울을 흔드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새 여인을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무사를 끌어올리기 위해 바구니가 내려와야 하는데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죠. 위에 있던 사람들이 무사를 배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사의 위기가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위기가 닥치게 되죠. 젊은 무사는 하는 수 없이 넓은 나라를 걷다가 한 사람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나 우연성이 드러나죠. 노인에게 지상으로 나갈 방법을 물으니까 노인이 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학은 학의 기운이 다해서 숨을 내쉴 때 뭔가 먹을 걸 주어야 다시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데까지 동물의 고기를 준비해서 학을 찾으러 나섰고요. 학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학은 그를 태웠습니다. 학과 대화를 나눈다는 장면이나 학이 사람을 태운다는 장면 역시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부분이죠. 날다가 학이 침을 퇴 뱉으면 고기를 먹이고 침을 퇴 뱉으면 고기를 먹이고 그렇게 하는 동안 고기가 다 떨어졌죠. 그런데 학이 또 침을 퇴 뱉었겠죠. 고기가 떨어졌고 고기를 먹이지 않으면 학은 날지 못하고 자기는 지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팔을 베어서 학의 입에 넣어주죠.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겨우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배신한 사람들을 모두 처치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처단해야겠죠. 그리고 젊은 무사는 정승의 3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민담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목표 학습에 보면은 부랴트족의 설화가 나오거든요.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비교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계 문학 중에 하나로 부랴트족의 설화가 제시된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납치된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들어가고 그 지하세계의 대적을 물리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와 유사한 내용이 드러난 부분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 여자가 납치되었다는 부분 유사하고요. 그리고 고귀한 혈통을 보인다는 점 역시 유사합니다. 천신에게 말과 무기를 얻어갔다. 기이한 존재에게 말과 무기를 얻었다는 건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주인공이 무언가를 타고 지하세계로 내려간다는 점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만나는데 여동생이 주인공을 만류한다는 것 역시 동의하고요. 그것에도 굴하지 않고 도적을 물리치려 한다는 점, 그리고 납치된 여인이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도적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점 역시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땅 위로 올려보내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주인공을 배신하는 것, 이것도 똑같죠. 날짐승을 타는 것까지는 유사한데 여기 이 글에서는 날짐승을 타고 밖으로 나가진 못하죠. 노인이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올라와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것, 그리고 구해준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전부 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와 이 글의 공통점입니다. 그것 말고도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공통점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아래쪽은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었거든요. 가는 지상세계, 나는 지하세계,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지상에서 지하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는 경계선에 해당하겠죠. 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내용도 여러분 학습 활동에 그 특징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문제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바로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한 인물에 집중해서 내용 확인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기호를 매겨서 각 부분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여인에 관한 설명 적절한 걸 찾아두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전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주인공을 돕고 있다. 여인이 주인공을 어떻게 도왔죠? 첫째로 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입구를 지키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집 안으로 들어온 후에는 도적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 능력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고 젊은 무사가 힘을 쓸 수 있게 어떤 물을 마시게 했죠. 자,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무사에게 도움이 될 사항을 전달한 것일 뿐 전기적인 능력을 보인 적은 없어요. 2번, 주인공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주인공이 따라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찾을 수 없죠. 3번, 주인공에게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 건 바로 노인이었죠. 노인이 학이 있다라고 말해줬을 뿐이지 여인이 정보를 전달해 준 건 아닙니다. 4번, 문제 상황에 따라 주인공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주인공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집 안에 들어온 후에는 도적의 상황과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능력이 모자란 걸 확인한 후에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 상황에 따라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번, 상황의 반전을 위해 성찰의 계기를 주인공에게 마련해주고 있다. 주인공이 성찰할 수 있게 마련해준 부분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 풀어봤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와 부랴트족의 설화 비교한 문제도 많이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외에 수능형 문제도 제시되어 있고요. 뒷부분 서술형 문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4-2단원의 첫 번째 단원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